예, 분명히 저희는 2주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 같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건 되게 기분 탓입니다. 이거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설마 지금 찍었던 데서 불과 한 2, 3분 만에 다시 찍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네, 다음 얘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7일 국감에 나오면서부터 약업계에 다시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된 약국가 그리고 자가주사제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가볍게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들어가자면 김 여사님 약국에는 이 자가주사제가 처방이 좀 많이 되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직접 많이 주시는 편인가요? 저희는 사실 오늘의 이슈가 된 삭센다는 없고요. 인슐린 주사제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제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인가요? 이게 좀 약국마다 편차가 크다고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약국 자체 처방이 비로하여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처방되는 것들은 뭐 삭센다나 이런 어떤 특정한 약물보다는 인슐린 계열이 강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자가주사 중에서 인슐린만 유독 약국 쪽으로 유통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약국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끔 많이 돼 있고, 나머지 자가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원내에서 원내 처방이나 이제 원내에서 전달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원내 처방이 실제로 많은 제품인데 이번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실제 자가주사제가 복용에 편리하잖아요. 내부에서 직접 맞지 않아도 되고 내가 직접 들고 가서 그냥 집에서 시간 맞춰 맞아도 되고 혹시나 내가 밖에 있을 때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되니까. 하지만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작용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인슐린 제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L 제품 같은 경우는 2004년 허가 이후 출시는 실제로 좀 짧습니다만 허가 이후 4천 건 이상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나온 비만 치료제로도 유명하죠.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 제품이 실제로 출시된 거는 76만 개 가량, 그러니까 주사제 한 개 기준으로 했을 때 76만 개 가량인데 이 중에서 DUR을 통과한 제품은 고작 2만 8천 개에 불과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급여 의약품인 탓에 실제로 DUR의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국가의 감시 체계를 빠져나가는 제품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그럼 원외 처방을 의무화하자. 원외 처방을 통해서 원 내에서 직접 받기보다 약국에서 받아서 약사의 복약 지도를 받고 안전성 있는 의약품을 복용하자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이 주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먼저 약사님의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삭센다는 처음에 이제 나올 때부터 사실 저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했던 그런 자가주사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이제 어떤 비만 치료를 함에 있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원래 있거든요. 처방을 내릴 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고도 비만이나 초고도 비만 환자의 경우에 다른 이제 운동법이라든가 식이요법을 통해서도 실패했을 경우, 그다음에 약물을 복용해서도 실패했을 경우 그 이후에 이제 어느 기간에 한해서만 처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주사제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다 굉장히 모델처럼 마르고 날씬한 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치 의사도 그렇고, 그리고 일부 이제 약사도 그렇고, 이런 이제 매체나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무 부작용이 없는 그러한 약인 것처럼 막 홍보를 하고 맞아라 맞아라 자기가 직접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문제시가 됐었어요. 근데 실제로 부작용이 꽤 크거든요.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 보고 건수도 크고 저혈당이 오거나 굉장한 오심구토, 두통 이런 걸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그리고 약사의 어떤 전문가의 그런 지도하에 이제 점진적으로 잘 치료가 돼야 되는 그러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남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원내 처방에서도 어느 정도의 양보다 훨씬 적은 양만이 DUR로 보고가 되고 있다는 것처럼 불법 유통이 자꾸 유혹이 생기고 그만큼 늘어나고, 오히려 삭센다에 접근을 하는 사람이 일반인보다는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간호사들, 간호사의 지인들, 약사와 약사의 지인들, 이런 식으로 자꾸 퍼져나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원예 처방을 그럼 의무화하면 과연 실제로 환자들이 좀 더 안전한 복용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저는 사실 이게 좀 궁금합니다. 원예 처방을 의무화해서 약사가 정말 지도를 한다면 정말로 이런 불법적 유통, 불법적 투여가 조금은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비급여로 처방이 되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카운트가 되는 게 비만약 중에 향정신성 아, 의약품으로 그렇죠. 분류가 되어 있는 식욕억제제 같은 경우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전부 다 입력을 하고 보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카운트가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해피드럭이라고 해서 아, 예. 예, 그 어떤 이제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먹는 거라든가 그런 일부의 제품들이 이것도 비급여로 나가지만 어느 정도의 개수를 이제 다 맞춰 나가는 그러한 약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약국으로 유통을 한다면 약국에서도 사실 약사들이 그렇게 막 불법적으로 유통을 시키기보다는 잘 카운트를 할 테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한테 줄 때 있어서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병원보다는 약사들 편하게 생각하시는 환자분들 덕분에 많은 질문을 받게 될 테고 그만큼 더 많은 복약지도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저희들이 복약지도를 약사들한테 전문적으로 받는 건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약사들의 어떤 복약지도라든가 이러한 약품을 보관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환자에게 전달을 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다 공짜이거나 봉사는 아니라는 거죠. 약국에서는 실제 현물이 오고 가는 그런 약이 전달되는 과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공짜이거나 희생하거나 봉사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봉투.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인슐린 주사를 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슐린 주사만 나갈 때 우리는 그 안에 조제료와 복약지도료가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딱 하나 약품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560원이 딱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슐린은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제품이고 저희는 굉장히 까다롭게 보관을 한 상태에서 환자분들한테도 아이스 냉팩에다 넣어서 비닐에 패킹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저희가 그러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수가를 받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진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을 만약에 모든 약사들이 다 환영을 할까? 이것도 사실 좀 의문점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 약품 관리비를 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약품 관리비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약국을 전혀 경영하지 않고 그냥 글쟁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사람 하나 보는데 560원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그 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도 결국엔 다 약국에서 알아서 준비해야 되는 문제인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약국에서도 다 자기가 스스로 구입을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정말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남는 장사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군요, 사실은. 그렇죠. 인슐린은 팔면 팔수록 손해일 수도 있죠. 카드까지 긁으시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아, 제품이죠. 이게 참 무서운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특히 조재료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 시각하고 사실은 약사의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지요. 그것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드리고자 이런 질문을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이게 자가주사제를 어느 정도 이제 약사들이 정말로 내가 복약 지도를 하면서도 최소한 내가 이걸 많이 팔면서 손해 보진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향후 자가주사제가 원해 처방될 때 약사가 좀 더 추구해야 될 방향 혹은 정부가 지원해줘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이 혹시 그럼 있을까요? 이런 자가주사제가 원예 처방으로 확실하게 아웃라인을 잘 잡아서 굳혀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수가 행위에 따른 그런 걸 이제 보장을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없어졌던 조제료라든가 복약지도료가 다시 살아나야 될 테고요. 인슐린 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머지 자가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급여인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임신을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맞고 있는 그런 이제 크녹산이라는 주사라든가 아니면 발기부전 치료제로 자가주사 형태로 맞는 주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들 비급여 제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슐린 때보다는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비급여 약제는 가격이 다 천차만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다시 약국과의 경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약국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싼 약국으로 그거를 받아가기 위해서 몰리는 과정이 생길 테고 그 과정에서 약사들은 스스로가 보장받아야 되는 어느 정도의 일정 마진을 포기하고 자꾸 남매를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좀 규격화된 가격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일반 의약품도 사실은 비급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서 마치 비타민의 사례처럼 3만 원이었던 제품이 남매로 2만 원, 만 원대 떨어지는 그런 광경들처럼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지요. 실제로 SNS 같은 데서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커뮤니티에서 무슨 뭐 비만 치료제 주사 좀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병원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 약국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까지 하는 그렇죠. 경우들도 있지요. 찾아보면 남는 걸 또 서로 사고 팔기도 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이런 원의 처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은 사실 이것도 약이잖아요. 예. 외국에서는 간단한 백신 정도는 약국에 막 가서 직접 약사에게 주사를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유독 이 주사제들이 병원 쪽으로만 묶여 있는데 이런 자가주사제 같은 경우도 하나의 의약품으로 전문가가 약사거든요. 그래서 약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복약 지도를 해주고 보관법이라든가 사용법이라든가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부작용을 케어하는 방법을 다 지도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의 손을 거쳐서 나가는 게 조금 더 약의 안정성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맞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굉장히 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정말로 약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제료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성비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마치 중국의 모 제품처럼 이 제품은 가성비가 좋아. 요새는 뭐 마음에 드는 비용까지 해서 뭐 가심비 이런 말까지 쓰는데 진짜로 내가 받아야 되는 의료 서비스에서는 가성비를 쉽게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복약 지도를 받고 정확한 투여를 하고 그리고 내 건강을 챙기는 과정 역시 가성비로 환산할 수 있다? 그건 오히려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든 약사든 어느 쪽이든 모두가 똑같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그리고 그에 따른 정확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약사의 질적 서비스 그리고 환자의 안심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김현진 약사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일 이거 자체심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모 회사에서 우스갯소리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간접 광고 나올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뭐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에서 음료를 홍보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우스갯소리를 해서 아 알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 방송을 끝으로 방송을 접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방송에서 볼 수 예, 있겠네요. 마지막 방송에서 저희가 보는 걸로 하고 말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만 저희는 순수하게 약과 그리고 약사와 환자와 그리고 약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를 저희 견해대로 진솔하게 풀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